안녕하세요. 센 핫트렌드의 양희선입니다. 오늘은 왠지 복고풍으로 돌아가고 싶다. 기억나세요? 느끼한 DJ 오빠들의 말투, 롤러장의 음악들. 각박한 현실을 잊고 싶어서일까요? 과거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떠올리며 1980년대 복고 트렌드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1980년대는 패션업계에서도 가장 요란했던 시기로 꼽히는데요. 물 빠진 청바지, 컬렁한 셔츠, 뷰티 슈즈를 신고 그 시절의 음악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왠지 80년대 가요계로 백투더하고 싶다. 복고로 부활한 가요들 부탁해요. 하얀 나팔바지에 엘비스 프레슬리를 연상시키는 엉성한 장발머리. 왕년에 좀 놀았다는 언니 오빠들이 추억을 만든 그곳 롤러스케이트장. 그때 그 시절 1980년대가 2009년에 새롭게 진화했다? 바지비 터질 듯 물감을 쏟은 듯 현란하고 강렬한 복고풍 물결이 불황의 시대의 활력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980년대를 연상시키는 다소 과장되고 촌스러운 색상과 패턴, 이 추억의 아이콘을 대표하는 가수를 찾아볼까요? 그야뭐 과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설의 원조 섹시 여가수이자 댄싱키는 누가 뭐래도 완선 언니 아니겠어요? 80년대 아이콘 김한선을 연상시키며 등장한 복고 열풍의 대표주자가 있었으니 토요일 밤으로 돌아온 손담비. 80년대 인기 가수 김한선 씨의 댄스곡에서 차용한 디스코 리듬에 전자음악을 덧입혀 복고풍의 현대적 감각을 더했다고 하네요. 보셨죠? 여러분, 복고가 올드하다는 편견은 버려주세요. 1980년대의 문화산물은 이제 과거 완료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가요계에 있어서는 가장 핫한 아이템으로 등장했는데요. 불황의 가요계, 복고로 뚫을 수 있을까요? 빨려드는 복고의 리듬 속으로 일단 들어가 보자고요. 너무 좋아. 2009년 상반기 가요계, 복고 원조들의 열정적이고 활발한 무대와 함께 후배들의 복고 동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원조 복고의 맏언니 격인 이미자와 심수봉을 기점으로 섹시미의 대명사 손담비와 1990년대 그루브 음악을 이끈 롤러코스터의 조원선이 잇따라 합류했는데요. 가요계 촌티 팍팍 나는 복고 열풍이 뜨겁게 달아올랐네요. 지난해부터 이제 복고 열풍이 시작이 됐고요. 최근 같은 경우 이제 1980년대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손담비의 토요일 밤에라든지 아니면 한 이동통신사 광고에서 나오는 롤리팝이라는 노래, 빅뱅과 이제 2NE1이라는 여성 그룹이 같이 부르고 있는데요. 원색 계통의 의상, 그리고 춤 같은 경우도 이제 손가락을 위로 뻗는 디스코 춤에서 많이 나오는 분위기를 볼 수 있는데, 이건 국내에서만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 같습니다. 레디오 가가라든가 아니면 브리트니 스피어스 신곡에서도 이제 디스코 리듬이 많이 묻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경기 침체를 겪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대한 향수 때문에 80년대를 많이 그리워하고, 지난해 미쳤어로 대박을 터뜨린 손담비, 이번엔 복고 섹시로 돌아왔는데요. 토요일 밤에라는 반복적인 가사와 멜로디, 듣다 보면 자꾸 따라하고 싶어진다니까요. 복고 퓨처리즘을 이제 표방한다고 손담비가 새 앨범을 발표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한선이 2009년도에 무대에 서면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것도 염두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한선의 히트곡에서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라든가 아니면 오늘 밤에 같은 노래에 사용되었던 그런 악기나 음향 효과들을 직접 따다가 이번 노래에 다시 수록을 해서 80년대 분위기를 제대로 한번 살려보자. 무대에서 보여지는 것 중에 이제 3가지 정도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에 이제 공 하나가 얹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공머리가 있고요. 재킷을 이제 어깨가 상당히 강조되어 있는 눈 화장에 상당히 강조를 해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스모키 화장하고는 약간 또 다른 분위기. 한편 유채영도 좋아라는 노래로 컴백을 했는데요. 80년대 복고풍 음악 토요일 밤으로 컴백한 손담비와 토요일이라는 컨셉이 딱 맞물리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묘한 경쟁을 하게 되었다는군요. 비슷한 시기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란히 공개된 걸 우연이라고 해야 하나요? 손담비와 유채영 모두 생각했던 내용이 이제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에서 많은 부분을
차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제 주 5일제가 돼서 어떤 금요일부터 약간 휴식의 분위기가 물씬 풍겨 나오지만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하면 약간 일상에서의 해방감 그리고 탈출구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토요일이 상징하는 어떤 컨셉을 80년대 분위기와 연관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제 노래 제목이나 그리고 노래 가사에도 토요일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밤의 작곡가 용감한 형제와 조아의 작곡가 신사동 호랭이가 라이벌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같은 녹음실에서 같은 엔지니어에 의해 마스터링 되었다니 서로 찝찝한 기분 안 되겠냐고요. 스타 작곡가들도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용감한 형제 그리고 이트라이브라는 그 작곡가들이 상당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용감한 형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그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 그리고 손담비의 미쳤어 그리고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토요일 밤에까지 용감한 형제가 작곡을 했고요. 그리고 이트라이브 같은 경우는 작년 그 이효리의 655를 만들어서 1약 스타 작곡가로 올라오더니 최근에 이제 소녀시대의 지라는 노래도 이트라이브가 직접 만든 노래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그 음악이 한 10곡 정도 되면 한 5곡 정도는 거의 용감한 형제가 작곡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많은 시간 속에서 왜 하필이면 1980년대 따라잡기에 나선 걸까요? 그건 당시 음악 특성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1980년을 기점으로 컬러 방송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가수들이 무대 퍼포먼스와 패션 의상에서 비주얼적인 면을 파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최근에 약간 변화된 복고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유나가 새로 지금 앨범을 냈는데 약간 컨트리송 비슷한 분위기의 락 음악을 들고 나왔고요. SG 워너비 같은 그룹도 최근에 새 앨범을 들고 나왔는데 역시 1970년대 어떤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르던 노래를 현대식으로 다시 부른다라는 느낌이 나거든요. 전자음을 약간 배제한 다른 분위기의 어떤 복고가 올 봄, 여름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고풍은 새로운 콘텐츠가 함께 부딪혔을 때도 나오곤 하는데요. 새로운 소재와 참신하고 실험적인 기획을 내놓지 못할 때 복고에서 방향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복고만 우려먹는 것 같아요. 복고에서 느껴지는 단순한 향수만으로는 큰 성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저 혜선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쳐보고 싶습니다. 2009년으로 지난 복고여! 너만의 개성을 찾아 나아가라! (80년대) 자동차는 부의 상징, 90년대 자동차는 마이카 시대. 2009년 지금은 시끄러운 경적 소리, 이쁘연 자동차 매연. 세상은 점점 최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지만 유가 불안,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의 주범으로 떠오른 자동차. 자동차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조차 힘든데,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환경을 지키면서 연료비도 아낄 수 있는 자동차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등 화석연료를 대체해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그대의 이름은 바로 그린카. 자동차 역사 100년 만에 대혁명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지금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은 회사의 운명을 걸고 그린카 개발 전쟁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친환경 분위기와 맞물려 서울 모터쇼에서도 수소 전지자동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 등 각종 친환경 자동차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현대자동차는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의 청사진을 보여줄 컨셉카 블루윌, 클릭 하이브리드 등을 선보인 데 이어 기아자동차가 포르테 LPI 하이브리드, 모하비 수소연료 전지차,
시드 하이브리드 등을 출품했다. GM 대우는 전기자동차 볼트와 수소연료 전지차 에퀴녹스, 쌍용 자동차는 카이런 디젤 하이브리드 등이 소개됐다. 외국 업체로는 도요타에서 프리우스, 그리고 렉서스에서는 RX450H, 혼다는 인사이트 등이 소개됐다. 예전 만화 영화에 등장해 많은 인기를 끌었던 꼬마 자동차 붕붕이는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다고 했는데, 오토쇼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그린카들은 어떤 연료를 사용해야 잘 달릴 수 있는 것일까? 먼저 하이브리드 카를 살펴보자. 가솔린, 디젤, LPG 등 기존의 연료와 전기 엔진의 두 가지를 사용하여 연비를 극대화하고 더불어 오염물질 배출도 극소화했다. 현재 도요타의 프리우스, 캠리 하이브리드가 유명하다. 바이오 연료는 미국과 남미 등 아메리카 대륙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 연료란 곡물을 이용해 연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자동차 이외에도 다양한 방면의 사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에너지다. 바이오 연료를 사용하는 가장 유명한 차량은 벤틀리 컨티넨털 슈퍼 스포츠카이다. 태양광을 이용하는 태양광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이긴 하지만 실용화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현재 가장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바로 수소연료 전지차다. 혼다 FCX처럼 실제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도 있지만 아직 유통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발전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으면서 그린카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기업들의 생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경쟁의 끝에서 웃을 수 있는 최후의 승자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더 멀리 달릴 수 있는 차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너스! 지구를 살리는 에코드라이빙 5계명을 알아보자. 첫째, 급가속, 급정거 등 난폭 운전을 하지 않는다. 둘째, 타이어 압력을 적정하게 유지한다. 셋째, 에어컨 사용을 자제한다. 넷째, 불필요하게 공회전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정속주행을 생활화하고 가속 페달을 자주 밟지 않는다. 친환경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자동차 운전자분들, 제멋대로인 운전 습관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하자고요. 사랑한다면 나이는 상관없다. 요즘 방송가에서는 연상녀 연하남 커플이 대세인데, 누난 내 여자니까로 시작된 연상녀 창가는 현영의 누나의 꿈을 거쳐 그룹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에서 꽃을 피웠다. 이렇듯 세상은 연하남 돌풍 누나 시대를 맞고 있다. 왜 누나들은 연하남에게 가슴 두근거리며 끌리는 걸까? 누나들의 연하남 환타지, 연예계에서만 통하는 걸까? 현실에서도 연하남과의 러브 전선엔 이상이 없는 걸까? 샅샅이 파헤쳐보자.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을 기억하는가? 예쁘지도 날씬하지도 않던 방앗간집 셋째 딸 삼순이와 그녀를 사랑하던 멋진 남자 삼식이. 드라마 여우와 모하니의 고현정, 천정명, 달자의 봄, 채림, 이민기 커플도 모두 연상녀 연하남이다. 연하남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지연우를 통해 살펴보자. 안경 쓴 모습만 봐도 예쁘다고 감격하지. 새벽에 울면 한달음에 달려오지. 이 덕분에 지연우는 누나로 태어나서 참 행복하다는 말을 절로하게 만드는 연하남계의 1인자로 등극했으며, 그 뒤를 이어 누나들에게 찬가를 받고 있는 김현중은 또 어떤가? 산소 같은 남편이 되겠다는 김현중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냔 말이다. 누나에 대한 짝사랑, 이런 애틋한 사랑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작업의 기술이 드라마에서 이젠 광고에까지 등장. 국민 남동생 유승우가 등장한 CF도 있다. 화창한 날씨 속에 산책하던 유승우는 등에 업혀 요거트를 먹는 누나에게 맛있어? 라며 묻는다. 그러자 누나는 너무 좋아 라는 말을 속삭인다. 특히 유승우가 숟가락을 앞으로 내밀며 누나 아 라고 하는 부분은 보는 이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든다. 이런 연하남 열풍의 원인은 무엇일까? 최근에 이런 바람을 일으킨 것은 아무래도 그 지연우라는 어떤 배우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어리지만 어른스럽고 기댈 수 있고, 그리고 뭔가 그 열정이 있고 꿈이 있는 장근석, 정희로 같은 배우들도 역시 누나 팬들 위주로 팬클럽이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가수 겸 영화배우인 비 같은 경우는 30대에서 50대 여성 팬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미국이 됐던 뭐 일본이 됐던 어디든 따라다니는 팬들이 직접 있을 정도로 대중문화를 움직이는 축이 예전에는 이제 10대 소녀였다면 이제 30대
30대 이상의 여성들이 이제 대중문화를 크게 이제 좌우지하는 하나의 문화 세력으로 등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드라마나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확대될 연예계에도 연상연하 커플이 등장하고 있다. 올 초 열애설로 불거진 피지우 이진우 커플은 6살 차이다. 모델 이수혁과 좋은 만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탤런트 김민희도 6살 연상이다. 마돈나는 28살이나 어린 모델 헤수스 루지와 교제 중이고 데미 무어는 무려 15살 어린 애쉬튼 컬처와 결혼에 골인했다. 연애에서 결혼으로까지 성공한 연상녀 연하남 커플들은 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탤런트 김보연 전노민 부부는 나이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대표적인 연예계 행복 커플이고 탤런트 이은경 이진우 부부는 둘 다 재혼한 연상연하 커플이다. 또 채시라 김태욱, 노사연 이무송, 탤런트 박혜미와 뮤지컬 배우 황민도 연상연하 커플 멤버다. 또 연예인 커플은 아니지만 탤런트 김미숙은 4살, 가수 심수봉은 7살, 민혜경은 5살 연하남과 결혼했다. 배우 차승원과 권오중 역시 각각 3살, 6살 연상인 아내와 살고 있다. 연예계 속에서만이 아니다. 현실에서도 연상녀 연하남 커플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자기 일이 있고 바꿈지 않고 살아갈 자신 있는 여성은 더 이상 남자의 지갑에 의지하지도 결혼에 연연하지도 않는다. 세상의 색안경과 편견 속에서 마음고생해온 연상녀 연하남 커플이여. 나이 차이가 나면 어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사랑하자. 세나 트렌드가 어느새 10회를 맞았습니다. 후! 그동안 우리 스탠 핫트렌드에서 가장 많이 소개되었던 분은 과연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세계 피겨 요정 김연아 선수입니다. 이 세계 신기록을 세운 우리 김연아 선수가 우리 핫트렌드에서도 최다 출연 신기록을 세웠다는 사실 우리 연아 선수 알고 있을까 모르겠네요. 어쨌든 세계 신기록을 자신이 또 깬 김연아 선수, 우리 스탠 핫트렌드의 출연 기록 또한 김연아 선수가 다시 또 깼는데요.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소식도 김연아 선수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마르지 않는 그녀의 인기, 그 인기 비결과 매력 과연 어디에 있는지 무작위 랭킹 센스5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무작위 랭킹 첫 번째. 지금 일본에서는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마오 선수를 주인공으로 한 피겨 만화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연재를 시작한 만화 아이스 레볼루션은 피겨 천재 오오사와 마사키를 주인공으로 한 스포츠 만화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쯤에서 보너스로 현실 세계 피겨 천재 김연아 선수의 전매 특허감 점프 동작부터 한번 볼까요? 이야, 10점 만점에 10점! 아, 근데 이거 뭔가요? 잘 보셨죠? 근데 이거 일본에서 연재되는 만화라고 해서 설마 주인공 마사키가 마사오는 아니겠죠? 어쨌든 현실의 피겨 천재는 전 세계 자타공인의 김연아 선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사다마오 선수, 피겨 천재 김연아 선수를 이기려면 완전 열심히 연습하고 오세요. 스파르타! 무작위 랭킹 두 번째. 엘르, 보그, 맥심, 마리클레르 등등 현대판 잡지가 과거로 간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다양한 잡지들의 시초, 그 잡지는 바로 모던조선. 1940년대 발행된 이 잡지는 현재 현대판 책으로 다시 재정리돼서 발행되었는데요. 비록 그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책이긴 하지만 책의 시각이 너무도 일본 중심적이어서 보는 순간 너무너무 화가 난다고 하네요. 그래도 1940년대 우리나라를 생생하게 기록한 면에서 모던조선은 큰 가치를 지닌 잡지라고 하는데요. 주로 트렌디한 조선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합니다. 미스코리아의 왕 선배들이라고 할 수 있는 미스 조선들의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위생의 하루, 조선복 활용법, 운동계에서 기염을 토하는 조선인 등 지금의 잡지와 비슷한 전개의 내용들을 가득 담고 있다고 하네요. 저 혜선이도 미스코리아 출신인 것 다들 아시죠? 지금의 미스코리아들과 견줘도 손색 없는 미모의 미스 조선들, 제 선배들 모습 어떤가요? 장기 불황으로 힘든 요즘, 재산 불리기도 아닌 재산 줄이기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서 저 혜선이가 자세한 사정을 좀 알아봤습니다. 무작위 랭킹 세 번째,
보육료 탄해자, 불황 속 재산 줄이기 바람. 최근 정부는 소득이 하위 70%에 속한 가구에 대해 월소득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자녀가 하나이고 가족 월소득이 224만 원이라고 하면 정부가 지원할 보육료를 100%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이 보육료를 타내기 위해 아이를 둔 가정들은 때 아닌 재산 줄이기 바람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목돈을 타인 명의로 돌리는 것은 기본. 일부러 대출액을 늘리는가 하면 멀쩡한 집을 전세로 돌리고 만기가 다 된 적금도 깨버리는 희귀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에휴, 아무리 경제가 힘들지만 이런 방법들이 다 편법인 거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먹고 사시는 분들이 이러시면 정말 받아야 하는 분들의 기회가 날아가 버린다고요. 작은 것 욕심 부리다가 큰 것 잃는 수 있습니다. 제발 참아주세요. 무작위 랭킹 4위, 야구장 셔틀버스 부르! 야구 보러 오세요. 올림픽 그리고 WBC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야구. 프로 야구 시즌 개막 이후 야구의 열기는 날이 갈수록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덕분에 야구 팬들의 발길도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프로야구단 히어로즈 구단은 팬들이 훨씬 쉽게 야구장을 찾게 하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목동 주민들도 이를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네요. 평소 히어로즈와 목동 주민들은 야구장이 소음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다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오해도 풀고 거기다 목동 구장에는 목동 주민들을 위한 전용 좌석도 마련돼 있다고 하네요. 이른바 목동 주민존이라고 하는데, 이야, 이거 참 기발하죠? 어떻게 저 혜선이도 자주 갈 테니 혜선이존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무작위 랭킹 5위, 등록금 1000만원 시대. 공부는 무슨. 밤낮 알바해도 학비 허덕이는 캠퍼스의 빚쟁이들, 참 슬픈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얼마 전 등록금으로 진 빚에 대한 압박감으로 한 대학생은 자살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돈이 없어서 공부도 못하고 심지어 이렇게 자살까지 결심하게 하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당최 윗분들은 뭐하고 계시는 거냐고요. 특히 등록비를 위해 산전수전 다 겪고 있는 우리 많은 대학생들, 전단지 돌리기는 기본, 패스트푸드점에서 알바를 4탕이나 뛰어도 빚은 줄지 않고, 여학생의 경우 쉽고 돈도 한 번에 벌 수 있는 성매매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네요. 물론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요, 이제는 등록금 반값의 공약과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던 그 말씀 지켜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이상 무작위 랭킹 센센5였습니다. 인터넷 인기 검색어를 통해 미래의 경제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인도 등 이 검색 사이트에서 홍콩을 검색하는 사람이 증가할수록 홍콩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증가했고요. 또 자동차의 검색이 줄어들수록 자동차 판매량도 감소했다고 하는군요. 참 재밌는 연구 결과죠? 이때쯤이면 혜선이도 인기 검색어에 오를 때가 된 것 같은데, 최 PD님, 대체 제 이름은 언제쯤 오를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재밌는 트렌드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뵐지 궁금하시죠? 아직은 비밀입니다.